아무리면 맨유가 이번에 뉴캐슬을 홈에서 맞이하면서 2대0 패배를 또 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좀 맨유는 연패 흐름을 이어가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이날 맨유 시스템은 여전히 3-4-3, 3-4-2 시스템이었는데 오나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맥과이어가 나왔고요. 이날 또 더리우트가 오른쪽 센터백,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달로, 카세미루, 에릭센, 마즈라위, 이선의 지르크지, 아마드 디알로, 라스무스 호일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포메이션을 봤을 때 먼저 이제 딱 눈에 띄는 자리가 있죠. 이 미드필더 자리. 맨유가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가르테 이 두 선수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미드필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보낸 게 카세미루랑 에릭센 조합인데 이 두 선수가 나이도 그렇고 지금 뛸 수 있는 활동량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모림이 쓰는 3-4-3 시스템에서 이 두 명 미드필더가 굉장히 해야 하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뭐 위에서 물론 한 명이 내려와 준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의 미드필더 숫자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넓은 활동량으로 띄워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두 명이 그 역할을 맡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선수 카세미루의 플레이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죠. 평소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유독 오늘 볼을 잡으면은 원터치로 동료들한테 뿌려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그렇게 맞는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는 센터백들도 그렇고 미드필더들도 그렇고 볼을 일단 잡았을 때 빨리 뿌리기보다는 최대한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우리 동료들에게 빈자리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볼을 뿌려도 늦지 않다. 이게 기본적인 최근의 흐름인데 이상하게 유독 이날 카세미루가 되게 좀 마음이랑 템포가 급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 볼을 받았을 때 넓은 공간, 빈 공간에서 받았어도 볼을 유지하거나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원터치로 측면 쪽이나 앞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패스들을 많이 뿌렸는데 이런 게 사실 정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어디서 많이 끊겼나? 지르크지한테 주려고 하는 패스가 자주 끊겼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지르크지도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평소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보다 그 자리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카세미루랑 지르크지 이쪽 라인에서 자꾸 패스가 끊기다 보니까 이날 전반 30분까지 맨유 축구는 최근에 안 좋은 흐름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패스도 안 되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꼬이고 뉴캐슬의 토날리,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과의 퀄리티 차이도 심하고 활동량 차이도 심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싸움에서 맨유가 완전히 밀렸어요. 그 30분 동안 거의 뉴캐슬에게 원사이드로 거의 완전 흐름을 내줬죠. 그래서 아모림은 상당히 빠른 시간 선택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 30분에 교체를 감행하는데 지르크지를 빼고 에릭센을 위로 올리고 마이누가 미드필더 자리에 이렇게 배치가 됐죠. 그나마 이게 30분 정도 빠른 교체를 가져간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누가 들어오고 나서 경기력이랑 그 이전 경기력이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마이누 자체가 무리하게 막 패스를 뿌리는 타입보다는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지켜주면서 탈압박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상대를 더 벗겨내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걸 벗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카세미로 에릭센 조합에서 많이 못 보여줬던 더 넓은 활동량 그런 거를 토대로 미드필더 장악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에 마이누가 들어왔는데 후반전은 전체적으로 맨유가 흐름상으로는 괜찮았어요. 점유율도 높았고 슈팅 횟수도 높았고 전체적으로 게임을 주도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 전반 30분 두 골을 내준 게 만회가 끝까지 안 됐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 마이누가 오면서 중원 싸움은 좀 괜찮아졌다고 쳐도 이 앞에 올라가 있는 에릭센 자리가 사실 지금의 에릭센이 가지고 있는 그 퍼포먼스에 부합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아모림 축구에서의 이선은 많은 활동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센스, 그리고 순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여차할 때는 자기가 직접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골문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에릭센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유가 후반전에 흐름은 가져왔으나 파이널 서드로 올라갔을 때 좋은 공격 장면이 나왔다든지 그런 그림들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섰던 에디 하우의 전술도 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우는 이날 4-5-1 포메이션 혹은 5-4-1 포메이션을 운용을 하면서 맨유의 공격을 굉장히 잘 틀어막았죠. 특히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하우가 이런 포메이션을 썼을 때 많이 쓰는 부분 전술이 하나 있거든요. 측면 자원. 예를 들어 아마드가 볼을 잡았을 때 몇몇 장면에서는 협력 수비가 4명 가까이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아마드를 완전히 둘러싸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맨유 선수들 이 중앙 움직임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드가 둘러싸여서 볼 탈취를 당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맨유 선수들이 없었다 보니까 그대로 줄 곳이 없어서 뒤로 물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거는 하우가 좀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그림이 지난 아스날전에서도 있었습니다. 뉴캐슬이 아스날을 상대할 때 그때 당시 아스날에 웨데고르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우가 그걸 알고 아스날의 측면 자원들, 예를 들어 사카라든지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가 볼을 잡으면 오늘 경기처럼 측면 수비들에 많이 협력을 나가서 3, 4명이 둘러싸버리는 그런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스날도 이 수비를 공략을 못했었죠. 그때의 아스날하고 오늘의 맨유 완전히 똑같다고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약간의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수비가 둘러싸였을 때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는 게 단순히 뭐 침투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이 뒤에서 대기하면서 볼을 받았을 때 이거를 뿌려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아스날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웨데고르가 될 수도 있겠고 저는 이 점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카세미루가 유독 좀 뭔가 원터치로 돌리려고 하고 템포를 자꾸 올리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좀 도전적인 패스를 해서 위로 뿌리려고 했던 게 그 브루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 제일 그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이선에 있는 윙어들이 넓게 벌리고 풀백도 넓게 벌렸을 때 이 중원에서 뭔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 이 중원에서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사실 마이누도 그렇고 카세미루도 그렇고 이 자리에 딱 배치됐을 때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마이누 역시도 중원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서 이거를 전진 상황에서 넘겨주는 선수고 뭐 카세미루는 그보다 더 아래에서 볼을 끊어주는 데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이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많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브루노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너무 도전적인 패스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좀 슈팅을 많이 때리면서 찬스를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없으니까 좀 티가 많이 나는 선수는 브루노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맨유가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후반전 막바지에는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가고 레니 요로가 왼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 측면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전부 다 오른발잡이에요.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왼발잡이가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달로도 그렇고 요로도 그렇고 볼을 받았을 때 안쪽을 보죠. 근데 사실 예전 스포르팅 시절 때 이제 왼쪽 측면들을 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다 올라가요. 안쪽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안쪽을 볼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위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맨유 스쿼드에서 왼쪽을 살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곧 있으면은 이적 시장도 다가오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이 왼쪽을 살릴만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루크쇼요? 그런 선수가 있었나? 그런 선수가 있었나요? 박지성 시절 PL이 재밌나요? 지금이 재밌나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뽕이 차오르는 경기였다면 지금은 독이 차오른다. 도끼만 나날이 든다.